전자개표의 부정은 다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개표 상황표만 이해하면은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개표 상황표만 이해하면 전자개표기 99%를 이해한 것이다. 그럼 1%는 뭐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말한 걸 확신을 가지고 지식은 응? 지식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확신을 못 가지면요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저 16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표를 뺍니다. 증거에서 뺍니다. 판사들이. 제 재판은 1심만 한 10년 했는데요. 10년 넘게 했죠. 그 전에 왔던 판사 이름은 내가 말 못하겠네요. 류모 판사인데 이 친구는 보통 판사 임기가 2년이죠. 2년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재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이니까. 그래서 인사이동 당했어요. 그 정도로 16대 대선 부정은 증거는 천지백갈이고 천지백갈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개표 상황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전자개표의 부정이다 하는 걸 어디 가서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 다리를 놔주시면 내가 언제든지 갑니다. 특히 요거 젊은 애들이 보면 금방이에요. 아주 빠르요. IT 성능 부정은 막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젊은 애들 금방 알아들어요. IT 그냥 선거 부정이라 하는 것과 IT 선거 부정이라 하는 젊은 애들이 더 기가 섞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자, 그럼 자,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게 뭐냐면 요겁니다. 전단지 요거. 요 사진 요겁니다. 요거죠. 저 그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자개표기 구조부터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요 투표 용지죠? 네. 투표 용지죠? 투표 용지를 쭉 밀어줬습니다. 뭐 한 투표구에 투표 용지가 뭐 2,000장이다, 3,000장이다, 뭐 1,000장이다. 시골 같은 데는 500몇 장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이렇게 계속 밀어주면은 투표 용지에 프로그램 짠들이 들어가요. 이렇게 찾아서 들어갑니다. 찾아 들어가는데 우리가 항상 경합 후보가 있죠. 예를 들었으면 요때는 이해창 노무현 18대 때는 박근혜 문재인 이런 식으로 경합 후보는 이 투표 용지가 모이는 곳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이거 포켓이라 하죠. 포켓도 그죠? 포켓 이 포켓을 2개씩 줍니다. 2개씩 주고 군수 후보들은 1개씩 줍니다. 그리고 요 노란 선 보이시죠? 네. 노란. 요거 보면 11, 12 돼 있죠? 전체 12칸입니다. 포켓이 12개인데 분류되지 않은 건 미분류 이래가지고 따로 모입니다. 미분류 돼 있죠? 네, 미분류. 요거는 분류된 투표지, 미분류 투표지 이렇게 두 군데로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합 후보는 요 2칸씩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딱 100장이 되죠? 네. 한 칸이 100장이 딱 되면은 요렇게 100장이 딱 되면 투표용지로 이렇게 쏙 꺼냅니다. 꺼내서 이렇게 노란 고무줄을 딱 채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100매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리로 넘어가요. 그럼 또 꺼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건데 요 노무현이가 당선되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유시민이가 또 국회의원 됩니다. 그때 요놈 당선될 때도 노무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당선됐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인터넷에서 유시민이 니들 막 똑같은 놈이네 하고 해도 꼼짝도 못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해 가시겠죠? 이 전체가 몇 칸이 됐죠? 12칸. 요 노란 선 이게 무슨 투표지죠? 미분류. 됐습니다. 미분류. 요거는 이제 분류된 투표지란 말은 따로 안 쓰는데 그냥 후보별로 분류되죠. 요 따로 여러 수 모입니다. 요거 딱 머리에 두시면 됩니다. 강 선생님 요거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이때 좀 들어오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조금 올려주세요.
위로. 조금 더 작게. 됐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제는 100표 들어왔는데 출력은 지멋대로죠. 프로는 짠 놈 마음대로. 그죠? 100표인데 뭐 요건 105장, 95장 될 수 있죠. 예. 중앙선관위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아기들이니까. 항상 요 놈은 작게 주고 요 놈은 많이 주고 하겠죠. 97, 100. 항상 이쪽은 작게 주고 이쪽은 많이 줍니다. 나중에 또 드러납니다. 예. 항상 중앙선관위는 요쪽 놈들 편이에요. 요쪽 놈. 그 다음에 노무이가 당선된 그 전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창이가 우세했죠. 노무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몽준이 공조파기를 합니다. 그죠?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 당일날 정몽준과의 공조 파기에 위협을 느낀 젊은이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아, TV 나사에 됐는구나. 그래서 TV 나사에 됐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자, 5일 투표장에 사람이 그럼 많이 왔어야 되죠. 저 2002년 대선 때 아침부터 오후 13시까지 평균 투표자 수가 이렇습니다. 이거 자료 그대로 있습니다. 633만. 이거 내가 중앙선관위 공식 자료 보고 다 뺀 겁니다. 그런데 15시에서 18시는 뭐예요? 더 작죠? 예. 오? 아니, 그리고 또 20대 투표는 또 뭡니까? 6대 최저죠? 거짓말이죠? 그런 걸 싹 까는 거예요. 그런 걸 싹 깔고 전자계 조작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까는 거예요. 정치적 사건을 일으키고. 근데 정몽주의가 정치 보복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당했습니까? 그 정주영 씨는 대선 나오고 이랬다가 김영삼 씨한테 정치 보복 당했죠. 막 일금리권 맞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와, 그런데 공조했다가 파기한 사람한테 아무 정치 보복이 있었습니까? 아, 노무현 인격자죠. 맞죠? 노무현 대단한 인격자입니다. 아,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닙니다. 대단한 인격자니까 아무 정치 보복을 안 당했죠. 알아서 상상하세요. 집을 다 만들었는데. 자, 요거 이제 머리에 넣습니다. 아까 그거 알겠죠? 예. 그냥 이제 요걸 머리에 딱 넣으시고 요걸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죠. 이게 3m짜리입니다. 3m. 바로 3m. 바로 한 20m짜리 딱 끌어놓고 운동장에서 한번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합시다. 자, 요거 좀 뺏기죠. 자, 오늘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수강 열기가 대단합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봅니다. 요거 두 개가 하나는 16대죠. 예. 하나는 18대죠. 예. 10년 차입니다. 10년 차이. 10년 자료가 다 모인 거예요. 여기. 자, 이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서울시 양천구입니다. 이것도 양천구 똑같은 목 3동 제4투표구 하나는 16대 하나는 18대. 예? 자, 그러면은 잡다한 건
치고 일단 투표용지 투표수 몇 장입니까? 2827장을 아까 그 전자개표가 계속 밀어였습니다. 밀어서 그게 이거 다 밀어넣고 나면은 요 개표 상황표가 이렇게 기계에서 인쇄가 돼서 되는 거예요. 인쇄가 몇 장 딱 찍혀가지고. 알겠죠? 이해가죠? 예. 2827장을 전자개표하게 밀어놓고 계속 넣고 끝나면 개표 상황표가 딱 출력이 되는 거예요. 개표 상황표 기계에서 딱 나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몇 장이죠? 1883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실제 수작업으로 우리 은행에 쓰는 개수기 있죠? 개수기를 돌려서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요 밑에 보면은 요 개표 상표 밑에 보면은 여기 개수기로 확인되어 있죠. 여기 개수기로 확인이 이렇게 있어요. 예. 개수기로 은행에서 쓰는 개수기 있죠. 그걸 직접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숫자는 허수다. 요거는 전자개표기가 찍어낸 숫자에 불과하다. 알겠죠? 실제 투표용지하고 이 숫자는 별개다. 별개. 실제 투표용지를 다시 쭉 돌려보니까 몇 장? 실제 1169다. 많아졌죠? 더 많아졌어요. 저놈들은 항상 요걸로 사기치는 거예요. 실제보다 작게 출력됐죠? 문재인은 1530장이라고 기계에서 인쇄가 되는데 이게 몇 장? 이 묘하게 요거는 86장 작게 돼 있죠. 요거는 85장 많게 돼 있죠. 숫자가 거의 비슷하죠. 요런 게 개표 전략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응? 요주 모자란 숫자 요주도 뭐 이래 분산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박근혜 후보한테 딱 작게 만들고 요 그만큼 딱 많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개표 전략입니다. 프로그램 전략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변수가 생겼죠. 어떤 분들 좀 헷갈리는 분들 저번에 강규수 선생님 요거 보면 1945가 아닙니다. 2자입니다. 2자 1245 헷갈리면 안 됩니다. 1245입니다. 문재인도 1530을 했는데 전자개표는 1530을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1445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내가 이 밑에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대표 심사 집계부에서 오류 발견하고 수정했죠? 수정했죠? 이래 수정했습니다. 이게 요걸 보고 앉아 저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0년 전. 자, 전자개표기가 2989장을 엮고 전자개표를 쑥쑥 돌립니다. 예상 몇 표입니까? 자, 그럼 요거는 숫자일 뿐이죠. 숫자일 뿐이죠. 실제 투표용지를 몇 장 검사를 해야 되겠죠. 뭐죠 이거? 퉁퉁 있네. 안 했죠?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조작이란 게 실제 투표용지하고 요 숫자는 별개다. 오케이? 자, 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공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아까 내가 100장 묶음 이야기했죠? 100장 묶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100장 묶음을 하면 이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죠? 일부러 안 했다. 일부러 안 했다. 그래서 얘들이 요거를 우리가 소송할 때 빼는 거예요. 요 개표 상황표를, 16대 거를. 너무 이 가짜다. 그래, 개표 상황표, 요걸 증거로 딱 내면요. 요걸 싹 빼는 거예요. 자, 100명 묶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 요때는 100명 묶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이걸 바로 꽂혔죠.
개수기를 썼어요. 그때는 개수기를 많은 돈을 주고 빌려놓고 안 썼어요. 안 쓴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자, 전자개표기를 한 걸 다 꽂히고 그 다음에 아까 미분류 있었죠? 예. 미분류 사람 손으로 이제 요거만 미분류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 기계로 분류한 것은 요거는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 했는데 다시 수개표로 검사했죠? 요거는 아예 기계가 분류하지 못한 거는 새로 수기로 적는 거예요. 이때는 요게 전자개표입니까? 수개표입니까? 전자개표죠. 요거만 수개표죠. 이분류만 수개표죠. 이분류만. 그 아까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임자순이 그 논문에 아까 내가 법무부 뭐 이야기했죠. 집에 가서 보시면은 그놈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16대 대선 당시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했던 임자순이가 전자개표했다 이래놨습니다. 했네, 맞네. 이 전자개표 했죠. 이게 여기 수개표는 조금밖에 안 되죠. 전반적으로 뭡니까 이게? 전자개표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법입니다. 법. 이게 불법의 증거다. 불법의 증거다. 심증은 난다. 그러나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최종적으로 중요하다. 불법이라야 우리가 그게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디 가서 서울에 100만 명, 200만 명 모여가지고 와 죽이라 아무리 해도 죽일 수 있습니까? 안 죽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그런데 불법인 증거가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나중에 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6대 어떤 사람이 18대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냈어요. 누군가가 내가지고 빨개들이 내 친구 민노총 친구가 있어요. 뭐 현재 무슨 어디 다니는 친구인데, 야 재진이 노무현 대통령 부정이라 하는데 18대도 들어왔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일단 전자개표기만 세면은 일단 불법이에요. 이렇게 수개표를 거치든 말든, 예, 전자개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같은 부정인데 뭐가 문제냐? 자, 이제는 또 도덕적인 상황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전자개표를 써서 불법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표를 작게 받았다. 우파 대통령은 우파의 지지를 받는 사람 항상 작게 받았고, 중앙선관위는 이놈들한테 항상 유리하게 개표했다. 이걸로 또 대응놀이로 나가면 돼요. 지금 어차피 전자개표 부정이다. 그럼 다 부정이다. 알아서 싸우자. 근데 나는 이때 선거 무효소송 안 들어갔어요. 윤석열이도 안 들어갔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때도 부정선거를 하고 선거 무효소송 들어갔고, 또 윤석열이도 또 들어갔어요. 그럼 힘이 없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무효소송 들어갔기 때문에 힘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어렸어요. 예. 선거 무효소송 빨기들은 결집력이 좋아요. 선거 무효소송 들어갈 때 막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이 한 2,000명 원고입니다. 시기를 놓친 친구들까지 합치면 한 10,000명쯤 돼요. 네, 10,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분명히 불리하게 했는데도 박근혜 됐죠. 여기에 무슨 증거냐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프로그램을 짠 흔적이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부정선거라 다 부정선거 아니다. 그래, 일단 불법은 인정한다. 예, 전자개표에 쓰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전자개표에 일단 못 쓰게 해야 되고. 사전투표가, 자, 쟤네들 전자개표에 쓰는 논리가 뭐죠? 개표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았죠? 개표를 빨리 하는 것과 전자개표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케이? 맞죠? 네. 자, 아까 또 저형 컴퓨터에서 바로 중앙선관위 서부로 가는 거 있었죠?
예. 그게 뭐냐면 아까 2002년 12월 19일 그 방송이 안 나버렸는데 요 숫자 있죠? 요 숫자가 바로 중앙선관위 서울 갔어요. 요게 합법적으로 하려면 여기 가야 되죠.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개표를 다 마치고 나서 요 숫자가 가야 되는데 요 숫자가 바로 가버린 거예요. 검증되지도 않은 이 이상 숫자, 그죠?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거 바로 봤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고쳤죠. 고치고 요 숫자가 간 거예요. 요 숫자가. 네, 요 숫자가. 요 숫자가 갔고 노무현 때는 요 숫자가 갔다. 그때 관련인 게 안철수 연구소가 대주인 코코넛이 그 보안관제가 있다. 아까 거기도 보안관제라는 말 나오죠? 네. 보안관제라는 말 나오죠. 요 숫자가 바로 갔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 불법을 해놓고 재검 2003년 1월 27일 날을 이틀 앞두고 또 인터넷 대란이 일어나고 또 안철수 연구소가 또 복구하고 뭐죠? 안철수 연구소 참 대단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요 밑에 여기 있죠. 개표 사업의 밑에 있는 숫자. 네. 여기가 이제 16대 대선과 18대 대선의 차이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 부산시 교육감 선거 막 애들 도장 막 찍어대죠. 여기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장입니다. 저 밑에 세 개나 빠집니다. 됐습니다. 자, 저 희미한 겁니다. 희미해진 거고. 자, 얘들이 이 친구들이 위원과 위원장이 뭘 하느냐면은 요 숫자가 맞는가 틀린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확인합니까? 확인하려면 묶음으로 가야 됩니다. 묶음으로 이래 몇 장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후보는 12묶음에 45장이죠. 이런 식으로. 문재인은 15묶음에 45장. 이때는 뭐라 했죠? 안 했다. 일부러 안 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요 위원 검열하는 친구들 있죠, 위원장. 요 친구들이 이 숫자하고 실제 투표 용지하고 틀린가 맞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 도장 찍는 거예요. 네. 그게 법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선관위원과 위원장은 투표수를 검열한 후에 도장을 찍는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죠? 100장 묶음. 100장 묶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친구들은 100장 묶음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죠? 그럼 위에서 오다를 내립니다. 전자개표기로 하니까 빨리 되니까 그냥 찍어요. 아까 2007년 2월 14일 날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어땠습니까? 애들 두 명 젊은 애들 앉혀가지고 4개씩 잡고 그래 그 방송에서는 한옥수라는 애가 뭐 부산시 선거에 그 잠시 했다 그랬죠. 잠시 나간 사이에. 근데 그럼 합법입니까? 말이 안 근데 그때 내가 녹취를 다 합법을 해놨어요. 부산진구 선관위에 전화해서 그때 제가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 젊은 애들이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느냐 하니까 끝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끝까지 그 애들 찍었다 이게. 그 말이. 네, 딱 걸렸어. 근데 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넘어갔죠. 자, 이 개표 상황에서 이해 안 되시는 거 지금 오늘 가면 또 다음에 기회가 안 오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공부 못하는 학생이 꼭 좀 칠 때 질문을 해가지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근데 제가 꼭 한번 해야 됐어요. 지난주에 이걸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젊은 놈이 이해가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들어도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 원장님한테 설명도 안 되는 것도 한번 하고 제가 하는 설명이 맞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대부분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애가 둔해서 그런지 얘가 일주일 전에 요걸 똑같은 걸 들었는데 이 표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하시는데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요, 요거는 2002년도 거고 요건 2012년도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의 문제점이나 10년 후의 문제점이 각각 틀리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2002년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전자기표기를 요때도 썼습니다. 따르륵 해서 백매 묶음을 해가지고 빨리 쉽게 위원들이 백묶음 됐으니까 12묶음에 69장, 15묶음에 27장 이렇게 해가지고 따르륵 확인하기는 좋습니다만은 나중에 분류가 잘 안 되는 거는 수개표로 다시 이거는 그 잘못된 표라든지 된 거. 예. 아, 이것도 미실시네. 아, 이것도 미실시고. 요거는 했습니까? 아, 요거는 했습니다. 아, 그러면 2002년도의 문제점은 백매 묶음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빨리 판단할 수 없게끔 해놨다는 거. 1500장을 일일이 다 세지를 못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일부러 그려놨다. 예, 두 번째 문제는 요렇게 묶어놓은 걸 다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분류를 하지도 않은 거죠. 두 가지 문제죠. 이거 뭐냐면은 분류된 투표 수준은 뭐냐면은 예. 아까 말했죠. 이거는 기계가 불리한 표예요. 불리한 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틀리냐 맞냐를 예. 틀리냐 맞냐를 손으로 다시. 다시 검사해야 되는데 안 했다. 예. 요때는 했다. 예. 요때는 했고 양식이 약간 바뀌었죠. 분리된 투표지 확인란, 분리된 투표 수정란. 왜 이 새끼들이 말을 일부러 바꾼 거예요. 일부러 바꾼 거예요. 일부러 바꾼 거예요. 알겠죠? 수정. 여기는 또 개표기 운영부 해놓고 개표기라는 게 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말을 바꾼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바꾸고 양식 순서도 조금 바꾸고. 이거는 지금 요즘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 아주 딱 붙여놓고 바로 막 그냥 바로 적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죠? 바로 적어버려요. 그냥 뺏기 적어도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몰라요. 우리 우파가 대통령이 되고 할 때는 타이트하게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쪽이 우세하다 할 때는 타이트하게 하고 진놈들이 유리하다 할 때는 안 하고. 요거는 딱 이렇게 꽂힌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꽂힌 증거 문제 될 때는 19대 때는 그것도 어떻게 했니 몰라. 개판으로. 그러니까 전자개표를 쓰는 것 자체가 허점이 너무 많고 도망갈 부분이 많고 우리가 반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2002년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 자체를 백매 묶음을 실시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숫자로 백매 묶음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일일이 1200개를 헤아리는지 해서 이게 1262하고 요거까지 돼가지고 최종 이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나머지 한 가지 더 문제점은 요 분류 수정을 한 것 해서 최종 요 숫자를 저쪽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숫자를 보고를 해버렸다는 거죠. 세 가지 문제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는 아래에서는 그러면 제가 백묶음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게 그리고 저게 이제 프로그램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는. 개표기 운영부에서 세팅이 돼가고 그거를 중앙선관위 서버다 바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이 시대 여기서는 이제 2012년에는 요렇게 손으로 확인해가지고 요 숫자를 수정했다는 거는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했다는 것은 지난번보다는 나아졌죠. 아, 설명해. 예,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저보다도 혹시 그런 이해가 안 됐을까 싶어서.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